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일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4월 사이언스 슬램비 경연에서는 그릿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24시간 화장실을 못 가고 연구에 열심히 매진했었던 그런 좀 지저분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주제를 좀 완전히 바꾸어서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내용은 방사선이에요. 방사선이고 제목은 21세기 큐레이 부인이라고 명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방사선이란 방사성 물질하고 중성자라는 것이 서로 고속으로 충돌하면 여기서 나오는 빛과 같습니다. 근데 이 빛은 저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자, 방사선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 사람 몸을 관통시킬 수 있어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동영상이 좀 있어서. 자, 2011년도 좀 오래됐지만 3월 달에 일본 동쪽 지방에서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쓰나미가 발생을 해서 그 지역에 있던 4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됐습니다. 파괴돼서 세슘이나 제논이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이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이 좀 됐었습니다. 지금 보면 아직도 이렇게 피해가 좀 있긴 하고요. 자, 방사선은 여기 보시면 핵물질, 우라늄과 같은 핵물질이 붕괴되면 나오는데 보통은 이 핵물질이 중수라고 하는 무거운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아카펠라 형 누나들이 왔었지만 1970년대에 한국과학기술원 학생 한 분이 우리 원자력연구원에 와서 방사선 실험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험을 막 열심히 룰루랄 하다 보니까 눈앞에 핵물질이 놓여 있었어요. 어떡하지 나? 그래서 저희 원자력연구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옛날이어서 저희 원자력연구원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하다가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야, 이거 왜 나한테 데리고 와? 나 몰라 방사선 해가지고 처치를 못 받고 집에 돌아가셔서 며칠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이게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지하에 핵시설들이 있어요. 핵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 조사, 방사선 갖고 우리가 이제 암도 치료하고 진단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옆에 방사선 발생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콘크리트 벽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요. 저도 이 안에 들어가서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안에 들어가서 실험하다가 이 우라늄을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되는 로봇을 먼저 들여보냅니다. 로봇 하시는 분 혹시 없으시죠? 여기? 네, 로봇이 들어가서 저한테 들어오라고 하면 제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로봇이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또 머리가 똑똑해져가지고 괜히 또 장난칠 수도 있기 때문에 죽어도 되는 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방사선 기사님이 그 다음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방사선 기사님이 저보고 들어오세요 하면 제가 들어가서 막 실험하고 먼저 도망 나오고 기사님이 나오시고 로봇가 뒤따라서 나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지금 3중부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그 방사선은 핵물질에서 나오는데 보통 환경 내에서 축적돼서 결국은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특히 제가 참치를 아주 좋아하는데 참치 1년 내내 먹으면 방사선 피폭을 조금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피폭에 가장 많이 당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파노라마 X선 설치 기사님이 받으시는데 이분이 치과병원에 가셔서 이 기기를 설치하시고 이게 정말 잘 나오는지 찍어봐야 되는데 자기 구강을 또 찍어보십니다. 징징 찍다 보면 옆에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잘 안 나왔는데 또 찍어보세요 하면 또 막 징징 찍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일 열심히 하네 하면 또 좋다고 또 징징 찍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치과병원에 가셔서 또 찍고 하십니다. 실제 이분들이 구강암에 많이 걸리세요. 자, 근데 이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한 면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방사선을 갖고 우리가 암도 치료할 수 있는 고마운 존재로서 또 이용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사선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나오는 방사선이 있고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방사선이 있는데 이 자연 방사선은 저희 생물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에서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점심을 드시고 오셨을 테지만 사실 방사선 입장에서는 점심을 드신 게 아니고 맛있게 방사선 많이 드시고 오신 거랑 똑같아요. 1월 1일 날 우리 산에 올라가서 등산하면서 올 한해 정말 잘 살아보자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 다 처맞고 빨리 죽어버리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 축구할 때 보면 패스 안 하는 친구 꼭 있어요. 그쵸? 가만두세요 그냥. 공에서 나오는 방사선 다 처맞고 먼저 죽어요. 자, 그리고 친구하고 어깨동무 하는 거 사실은 좋지만 방사선 입장에서 보면 야, 내 방사선 다 네 가져 하는 거 똑같습니다. 오늘 어머니한테 혹시 잔소리 들었던 친구 있잖아요. 강연 끝나고 한 번 꼭 안아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 방사선 정말 위험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 방사선이든 인공 방사선이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은 농도예요. 농도. 자, 방사선은 많은 양의 방사선이 위험한 것이지 관리되지 못한 방사선이 위험한 것이지 적은 양의 방사선은 우리가 전기도 얻고 그다음에 암도 치료하고 질병도 진단할 수 있는 고마운 에너지원으로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양이지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자로와 원자탄도 똑같습니다. 저희 빨간 이 방사성 물질을 막 농축시키면 무시무시한 원자 폭탄이 되지만 이걸 조금 농축시키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원자로의 연료로 쓰여서 고마운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농도이지 방사선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퀴리 부인은 1900년도 전후에 살았던 불세출의 과학자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라듐과 폴로늄이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 두 개를 발견하셔서 노벨상도 2번이나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라듐을 발견할 당시에는 이 라듐이 어둠 속에서 이렇게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장에서 근무하던 여공 직원들이 자기 입에다가 라듐을 묻힌 걸 이렇게 입에다 묻힌 다음에 혓바닥으로 발라서 여기 시계에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여공들이 저녁에 이제 어두컴컴한 극장에 가면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밤에 바짝바짝 빛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다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라듐으로 만들었던 비누라든지 치약 이런 것들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퀴리 부인이 자기 주머니 속에 라듐하고 폴로늄을 갖고 만지작거리시다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아마 퀴리 부인께서 지금처럼 안전이 잘 확보된 시설에서 연구를 하셨다면 아마 오래오래 좋은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영화돼서 잘 안 나오나요? 자, 제가 두 가지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생물학적 농축업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점점 생물계에 흡수돼서 농축되는 연구를 막낸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방사성 물질이 노출이 되면 빗물을 타고 토양이나 지하수에 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식물은 이거 좋다고 쪽쪽 빨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옆에 지나가던 한우가 저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하면서 또 마구마구 또 풀 먹고 있게 되고 사람은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거 1등급 한우를 해서 또 마구마구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저희 사람이 결국 피폭이 되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생물학적 농축업체라고 하고요. 요 경로를 막기 위한 연구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뭘 하고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세슘이나 방사성 물질을 먹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이미 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연구를 열심히 해서 세슘이 50%가 없는 쌀을 지금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고 앞으로 더 연구해서 100% 없는 방사성 물질이 없는 쌀을 개발하면 전 세계 식량 패권을 잡을 수 있다는 원대한 꿈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방사선은 저희 몸을 관통하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 암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쓰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방사선을 맞게 되면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들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방사선 도구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저는 주변의 정상 조직에 피해가 없으면서 암을 100% 살멸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을 했고
지금 러버콜을 좀 많이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 연구, 제 연구 추세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 한 편만 좀 감상을 할게요. 1945년도에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망한 해입니다. 그때 일본은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고 있었고, 미국의 이제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 패망시키기 위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군데에 폭탄을 떨어뜨릴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6일 날 아침 8시에 에놀라게이라고 하는 B-29 전략폭격기가 우라늄탄을 싣고 히로시마 상공에 도달을 해서 여기에서 핵폭탄을 100m 상공에서 투하해서 폭발을 시켰습니다. 잠깐 감상을 좀 해보시죠. 이 자리에서 일본 시민 7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핵폭탄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자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원자력 연구원은 핵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고 안전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저희는 핵물질을 농축해서 핵을 폭파시키고 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다시는 후쿠시마와 같은 일본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연구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강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